김관영 경북도지사가 3선 도전 의사를 밝혀 새누리당 경북지사 후보가 3명이나 돼 앞으로 경선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식물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많이 검출돼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제거 설비 보강이 시급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문화지수가 하위권으로 나타나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어제 김천에서 막을 내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대체로 높아서 봄 기온이 느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구름은 많겠지만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봄 날씨가 일찍 찾아오면서 봄꽃도 예년보다 빨리 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7.7도, 구미는 5.9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포근합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은 낮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도 역시 비슷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출발을 하겠고 낮 기온도 오늘처럼 꽤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주말에도 역시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관영 경북도지사가 3선 도전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후보가 3명이나 돼 앞으로 경선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최근 지역 보도 책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는 6.4 지방선거 때 3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역 광역단체장 가운데 3선 도전은 김 지사가 유일합니다. 김 지사가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새누리당의 도지사 공천 경쟁은 3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안동의 권오을 전 의원, 구미의 김관용 현 지사, 포항의 박승호 시장 등 3명이 각각 경북 북부와 중부 내륙,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구도여서 지역별 경쟁도 펼쳐지는 등 공천 경쟁이 전에 없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이용득 최고위원이 당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윤병태 경북도당 위원장과 정의당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이 다음 달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 중인 김병희 씨가 다음 달 새정치연합 경선에 나서기로 해 오는 6월 도지사 선거는 과거와 달리 많은 후보들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선거판으로 뛰어들면서 경북도지사 선거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54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오늘 대구에서 전국적인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와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올해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을 정부 지원으로 추진하는 만큼 오늘 오전 2.28 기념탑에서 여는 기념식은 전국적인 행사로 여는데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장의 참석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구시장이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의 의미로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두류공원 안에 조성한 광주시민의 숲에서 광주시목인 은행나무로 기념식수도 합니다. 제95주년 3.1절인 내일 대구에서도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는 내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갖습니다. 내일 정오에는 대구 제1교회에서 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열리고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는 타종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태극기 탁본뜨기와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도 열리는데 하루 전인 오늘 저녁에는 대구 시내에서 횃불 행진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식물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2년 전에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몸에서도 삼중수소가 높게 나왔는데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제거 설비 보강이 시급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앞과 10km, 30km 밖에 있는 나뭇잎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쟀습니다. 측정한 나뭇잎은 상록 화렵수인 사철나무와 침엽수인 소나무 두 종류, 원전 인근의 화렵수에서는 리터당 39.8, 침엽수에서는 8.51 베크렐이 검출됐고 10km 지점은 각각 2.22와 1.31 베크렐이 30km 밖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저감 방안으로 식생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도 미적 기준의 조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상록 화렵수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월성 주변 그 식재는 경관 위주로 식재하는 것보다는 생태 복원 위주로. 2년 전에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몸에서도 이번에 식물에서 검출된 농도와 비슷한 16.4에서 31.4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엄청난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 주민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는 방사능 물질로 원전 내부 밸브나 펌프 밀봉 부위, 회수 계통에서 누설됩니다. 전국의 원전 4곳 가운데 유일하게 월성에만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수로가 4기나 있습니다. 월성원전은 이번에 검출된 양이 음용수 기준치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10여 건의 중수 누출 사고가 난 데다 2012년에 이미 설계 수명 30년을 넘기고 1년 넘게 점검 중인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앞두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조혜연 대구지방법원장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신임 조혜연 위원장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지금은 대구지방법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대구는 1.13명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합계 출산율은 2011년 1.15명에서 2012년 1.22명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도 대구는 7.8명, 경북은 8.3명으로 한 해 전보다 1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대구의 출생아 수는 19,400명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 경북은 22,200명으로 5번째였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문화 지수가 대체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농 간,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장이 없는 문경은 문화회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또 영화 볼 기회가 적으니까 문화적으로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안동을 제외한 경북 북부 다른 시군에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영양군에는 책을 살 수 있는 서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문화지수를 6개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안동은 2구간으로 상위권에 속했지만 문경, 영주, 청송은 3구간으로 보통 수준, 상주, 의성, 봉화, 영양, 예천은 4, 5구간에 속해 하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고 문화활동과 즐길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해 도농 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갖추기는 힘들지만 작은 음악회, 작은 미술관 아니면 작은 그런 재능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적 격차를 해소를 어떻게. 전남 강진구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 217위로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문화지수는 전국 10위를 차지해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지역 문화 수준을 개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올해 봄꽃 피는 시기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빠르겠습니다. 대구 계산되는 3월 초순과 중순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고 하순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봄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조금 빠르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봄꽃 중 개나리는 대구의 경우 다음 달 19일, 진달래는 다음 달 25일부터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오산역 부근을 지나던 무궁화호 열차에 돌이 날아들어서 유리창이 깨진 사고 여파로 지역에서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 출발할 예정이던 무궁화호 열차가 밤 11시에 도착하는 등 무궁화호 5대와 새마을호 석대 등 모두 8대의 열차가 최대 40분가량 지연 도착해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시각에는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이 늘어나는 봄을 앞두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주요 등산로와 사찰 등 산불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공사장 70여 곳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 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12,490건으로 다른 계절보다 1,600여 건 많았고 사망자도 92.2명으로 다른 계절보다 14.7명 많았습니다. 대구FC와 포항 스틸러스의 만남. 클래식에서 뛰는 포항과 챌린지 리그로 떨어진 대구FC를 떠올리면 쉽지 않은 맞대결인데요. 어제 김천에서 펼쳐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는 두 팀의 유소년 팀이 만났습니다. 우리 축구의 내일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 클릭스포츠를 통해 함께하시죠. 서건 기자입니다. 대구FC의 유소년팀 현풍고, 포항 스틸러스의 고교 클럽인 포항 제철고. 두 팀의 만남은 마치 K리그 경기처럼 펼쳐졌습니다. 우승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만난 대결. 결국 전력에서 앞선 포항 제철고가 전반에만 3골을 몰아넣으며 4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현풍보다는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왕중왕전 우승팀이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가진 기량을 보일 수 있도록 하자. 큰 전술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2014년을 우승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한 포항 제철고. 대회 득점왕은 포항 제철고 황희찬. 최우수 선수도 제철고의 주장 김동현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냥 주장 제가 여기 축구하면서 처음 했는데 애들이 좀 잘 따라준 것 같고 뭐 좀 미안하기도 하고 첫 게임에 퇴장당해서 좀 미안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 우승해서 좀 홀가분한 것도 있고. 지역을 연고로 한 두 팀의 대결로 결승전을 펼치며 어느 해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제40회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브라질 월드컵의 해 K리그 개막을 앞두고 김천을 달궜던 고등학교 선수들의 축구 열풍은 우리 축구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수험명인 32명을 선정해 인증패와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수험명인은 전국 교실 수업, 인성교육대회, 교과 수업 공모전 입상자 가운데 수업 공개와 컨설팅 등의 실적을 심사해 선정했습니다. 수험명인은 동료 연구자에게 멘토가 돼 수업 기부와 컨설팅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 영남권 사업설명회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대구 보건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영남권과 제주권 전문대학 44곳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교육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안과 관련해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또 특성화 전문대학과 평생직업교육대학, 세계로 프로젝트 등 전문대학의 지원 방향도 설명할 예정인데 교육부는 오는 4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5월 중에 선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각계 전문가들로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컨설팅단을 꾸려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컨설팅단은 해빙기와 행락철, 우기철과 동절기 등 계절별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을 한 발 앞서 찾아 교육과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대구시 안전총괄과장이 단장을 맡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소방안전협회 관계자로 예방교육반을 소방안전본부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으로 안전점검반을 꾸려 맞춤형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도 해줍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는 건설 공사장 13곳을 우선적으로 돌면서 안전관리 컨설팅을 해줄 예정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팔공산 청정미나리가 본격 출하됩니다. 대구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팔공산 청정미나리는 공산 지역 신무동과 미대동 등에서 2004년부터 시범 재배한 뒤 현재 재배 면적이 18헥타르에 이르며 이달 중순부터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 같은 날씨가 일찍 찾아오면서 예년보다 봄꽃도 빨리 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7.7도, 구미는 5.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포근합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약간 나쁨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점차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아침에 안개까지 끼어 있는데요. 낮까지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8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영천은 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졌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은 4도, 상주는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에는 기온이 꽤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8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정도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9도로 매우 포근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아침 기온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